안녕하세요. 드론 비행하기 위험한 지역을 안전하게 비행하는 방법 4편으로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은 3편까지 영상을 올린 다음에 과연 다음 영상을 올려도 될 것인지 회원님들께 해가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누군가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은 드론을 비행한 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신 분, 자신감이 있는 분만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며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나무와 충돌을 시키는 바람에 사진과 같이 프로펠러 가드를 붙여서 충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나무 숲을 비행하기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펠러 가드가 필요하고 배터리가 충돌했을 때 튕겨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보호대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이 테이프로 앞뒤에 있는 센서를 가려야 되는데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센서가 전혀 동작되지 않고 GPS 신호에 의해서만 비행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JI Go 앱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이포인트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요 경로 설정에 보면은 정속 비행, 이것이 최하 초속 2m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제로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매빅 3 같은 경우에는 정속 비행이 초속 0m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빅 2 같은 경우에는 DJI Go 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치 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리치 앱인데 여기에서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하고 요 설정에 가면은 순환 속도를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 15m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웨이포인트를 이렇게 찍어 놓고 이 웨이포인트에 따라서 비행을 할 때 순항 속도를 제로로 놓고 이렇게 제로를 놓고 웨이포인트를 실행을 하면은 드론이 1번에 가서 웨이포인트 1번에 가서 정지를 하고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기로 스틱을 밀었을 때만 미는 힘에 의해서만 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여기 최대 비행 속도가 있는데 2m, 초속 2m 정도로 해 놓으면은 웨이포인트를 따라가면서 비행을 할 때 스틱을 최대로 밀었을 때 2m로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할 수도 있고 요 최대 비행 속도를 예를 들어서 15로 놨다라고 한다면은 순항 속도는 제로지만은 스틱을 밀면 최대까지 초속 15m까지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나무 밭이 있는데 순항 속도를 제로로 하지 않고 2m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웨이포인트를 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웨이포인트를 나무와 나무 사이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사용자 설정으로 해놓고 이 웨이포인트 따라서 비행을 하라 했을 때에는 드론이 2m로 계속 비행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테스트도 안 해보고 무작정 이렇게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항 속도를 제로로 해야 되는데 매빅 3 같은 경우에는 순항 속도가 제로로 되어 있지만은 매빅 2 같은 경우는 순항 속도가 2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웨이포인트를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 숲을 이렇게 지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행을 했을 때 리치에 보면 요 사용자 지정이 있죠. 이거로 지정을 해 놓고 순항 속도를 0으로 했을 때에는
드론이 요 1번에 와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한다면은 웨이포인트 1번에 와서 비행이 정지가 됩니다. 더 이상 드론이 비행을 안 하고 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때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서서히 밀면은 미는 힘만큼 속도를 내면서 드론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가 혹시 충돌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순항 속도가 0으로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센서에다가 이 종이 테이프를 붙이는 것은 왜 그랬느냐면은 DJI에서 보면은 스피드 모드가 있습니다. P 모드가 있고 스피드 모드가 있는데, 스피드 모드는 장애물 회피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비행을 할 수가 있지만은, 단 웨이포인트 지정을 할 때에는 스피드 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P 모드를 놓고 비행을 해야 되는데, P 모드로 놓고 비행을 하려면은 드론이 센서가 있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갈 때 간섭을 받아서 드론이 멈칫하면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로 센서 부분을 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나무 숲을 웨이포인트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륙 장소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이 이륙 장소는 항시 같은 장소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륙 장소가 틀리면은 이 고도값이 틀리기 때문에 이륙 장소는 꼭 같은 장소에서 이륙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웨이포인트를 지정하느냐면은 우선 공중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웨이포인트를 그냥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웨이포인트는 드론을 들고 여기 들고 와서 여기서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런 식으로 사람이 드론을 들고 다니면서 웨이포인트를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론을 띄워 가지고 뒤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웨이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터리 소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웨이포인트를 찍으면은 배터리 소모가 적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요 4개, 5개는 왜 찍어 놓느냐면은 요 영상에서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전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뒤로 이렇게 들어갔죠. 이와 같이 이런 것은 미리 찍어 놓은 다음에 전경을 이래 보면서 그 위치에 이 웨이포인트를 옮겨가면 됩니다. 1, 2, 3, 4, 5번을 옮겨가면서 5번은 고도 한 5m 정도로 내려와야 되겠죠. 내려온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6번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 지정에서 6번에 왔을 때 드론이 이제 고도 한 1m 정도로 해서 떠 있겠죠. 그러면은 스틱을 밀면서 이렇게 쭉 다닙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웨이포인트를 따라가다가 만약에 이 나무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이 8번 웨이포인트인데 걸릴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버립니다. 수정을 약간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드론을 띄워서 다음부터는 6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6번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8번 변경된 부분으로 해서 이 사이로 빠져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면은 이 나무 숲과 숲 사이를 비행한 영상들이 많은데 이것은 좀 쉬워 보이지만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드론이 만약에 이 숲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이 GPS 좌표값이라는 것은 위성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보면은
이 위성이 한 4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춰줄 수 있는 것이. 요 위성이 4개다 보니까는 2000년도에 산 속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다 보면은 오늘 여기에서 측량을 했는데 내일 가보면 한 이 정도에 가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 사이는 이 위성이 한 15개 정도 떠 있습니다. 15개 정도 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숲속에 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위성 신호는 직파입니다. 직접 도달하는 직파인데 이 직파가 일로 들어오면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소나무 이파리나 나무에 걸려 가지고 이 전파가 이렇게 오면서 부닥치면은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전부 반사가 되고, 이러한 전파를 산란파라고 하는데 그 반사된 전파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맨 마찬가지겠죠. 모든 위성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이 간섭을 받아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드론은 어떤 신호를 받느냐면은 조금 이야기하면은 좀 복잡하게 나갈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이 직파입니다. 직파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이 3개 정도 이상의 신호를 받아야만이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드론이 여기 있을 때 위성으로부터 이 3개의 위성 신호를 받아야만이 이 꼭지점으로 해서 나의 위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많이 있으니까는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 전파가 도달을 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나무 잎이나 나무에 부닥치고 반사가 돼서 반사파로 해서 들어오는 신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신호에 의해서 약간의 이 위치가 변동이 됩니다.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위성은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웨이포인트를 찍었다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 정도를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나. 그래서 이러한 나무 숲에서 비행을 할 때에는 웨이포인트를 찍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는 간격을 주고 웨이포인트를 찍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소나무 숲을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러한 데서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제 영상 3편에서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건물 안에 이러한 책상이 있고 근무하는 모습을 드론 촬영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웨이포인트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지점은 카메라가 이쪽을 보면서 웨이포인트를 찍으면은 그 카메라가 보던 방향으로 찍힙니다. 여기서도 카메라가 이쪽을 보도록 하면은 웨이포인트가 이쪽을 보면서 찍으면은 카메라가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면은 포이라고 해가지고 POI를 찍어 놓으면은 가면서 그 포이를 보면서 이렇게 비행할 수 있게끔도 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바깥에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용도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단 건물 안에서 웨이포인트로 비행을 할 때에는 창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창문이 있어야 되지, 창문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곳에서는 GPS 신호가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위성 신호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와서 들어오다가 반대쪽에 부닥쳐 가지고 반사파로 오는 전파도 있을 테고, 이쪽도 들어왔던 것도 있을 테고, 반사돼서 이쪽으로 오는 전파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성이 잡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웨이포인트 지정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웨이포인트 지정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설명드렸다면은 좀 쉬운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동 벚꽃길입니다. 안동에 있는 벚꽃길인데 여기에 웨이포인트를 내가 어떻게 지정을 했느냐면은 드론을 여기서 이륙 장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드론을 띄우지 않고 그냥 손으로 들고 있으면서 조종기에서 웨이포인트를 한 하나, 둘, 셋, 넷 정도나 5개 정도를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드론을 들고 여기서부터 1번 들고 다니는 겁니다. 1번을 찍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 와서 2번 다시 3번을 찍는데 그래서 3번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 화면이냐면은 처음에는 드론이 정면을 향해서 비행을 하다가 요 지점에 와서는 드론이 한 바퀴 삥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을 향하면서 일로 가게 이쪽으로 가면서 방향은 이쪽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처음 비행을 할 때는 이 앞면에 있는 영상을 봤다가 요 지점 중간 지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쪽 뒤쪽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영상도 볼 수 있도록 웨이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안동 그 벚꽃길 영상 올려놓은 것인데 그렇게 이렇게 찍어 놓고 그러고서는 여기서 드론을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해가지고 저 공중에 가서 전체 그 배경을 보고 요 정도면은 위치면 되겠다 하면 요 1번을 글로 옮깁니다. 그 위치로. 그 다음에 2번도 내가 영상이 좋은 위치로 가서 그것도 옮기고 4번이나 5번이 되겠죠. 요거는 이 직진, 이쪽으로 보면 직진이 되겠죠. 직진으로 공중에서 내려오니까 요거는 한 30m 위에서 촬영을 했다면은 요거는 한 5m 정도로 내려온 상태에서 옮겨 놓습니다. 이 웨이포인트를.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번이 되겠죠. 여기서 들고 간 거. 요거는 한 3m 정도 고도를 지정을 해놓고 쭉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가로수 길도 드론을 비행시키면서 웨이포인트를 찍지 말고 드론을 들고 다니면서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그 모델은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소나무, 요 나무 같은 거 있을 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온다든지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